국민캠프 10월 13일 데일리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해찬 청년 특보를 우리 함께 초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청년 소통 그리고 청년 정책 등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 입당 이후 첫 그 행보로서 우리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또 장해찬 특보가 항상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청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윤 후보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실사구시, 탈이념 등의 우리 청년들이 오리엔트돼 있다. 그런 만큼 청년들에서 이런 실사구시의 정신을 우리 후보께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우리 윤 후보께서 청년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해찬 특보가 우리 윤석열 후보와 만나면서 느낀 윤석열 후보에게서 청년은 어떤 존재인지, 저는 최근에 그 8포 세대로 거론된 청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청년 퍼스트를 우리 후보께서 지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해찬 특보로부터 청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사고나 어떤 비전 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부일체 가서 요즘 사람들 청년들에게 말해달라 할 때도 요새 진짜 청년들 일자리도 그렇고 부동산도 어렵고 꿈을 갖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가 이 여론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20대, 30대 또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 비판적이었던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좀 큰 울림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SBS 집사부일체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최근에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또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냈는데 거기서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윤석열 후보의 책임은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이지만 그래도 좀 사회의 어른이자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는 것. 이 메시지에 청년들이 좀 많은 위로를 받고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정책이나 공약에 있어서 청년 퍼스트, 강승규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첫 번째로 고민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도 청년 원가 주택이 사실은 그 꽃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 여러 정책 중에서 그만큼 이 부동산이건 국방 안보 공약이건 뭐 여성 정책이건 무슨 공약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 20대 30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공약이 꼭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후보들 보면 국방 정책 발표할 때 굉장히 거시적인 뭐 국방력 안보 이런 것만 발표하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MZ세대 병역 문화 개선,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끔 하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마다 청년들이 중심에 있는 청년 퍼스트다. 마지막 세 번째가 청년들이 단순히 이런 공약이나 정책의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가시는 곳곳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청년 세대를 단순히 수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뭐 기존 정치권에서처럼 들러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과 함께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국가 운영 방향을 함께 상의하는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청년을 생각하는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해찬 특보가 지금 아주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기본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청년 세대로부터 괴리돼 있고 유리돼 있다는 것은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윤 후보께서 청년 문제에 접근하면서 청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유리돼 있고 또 청년 세대를 잘 어떤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등이 미안함이다.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정말 그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다가갔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청년 세대에게 미안함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청년 세대와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안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저 체이나 책방에서 그 청년들과 함께 네. 청년 위원회도 발족하고 또 대학생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소통하려는 노력. 그래서 공약도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공약을 청년들부터 듣겠다. 그래서 그걸 잘 다듬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윤 후보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 세대를 대하는 관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나는 20대, 30대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척, 마치 20, 30대랑 소통이 잘 되는 척 하는 데서 청년 세대의 반감을 좀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고 내가 잘 모르니까 들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말이 맞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이게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대하는 굉장히 좀 모범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었는데 청년 공약을 만들 때도 그래서 저희 국민 캠프에 정말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 자문하시는 분들, 과거 국정 운영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방적으로 자 이거 청년 공약이야 마음에 들지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 저희 청년위원회가 그때 체이나 책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던 청년 공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정한 입시, 또 공정한 기회, 또 공정한 양성평등 같은 요즘 20대, 30대 사이에서 좀 핫한 주제들을 많이 제안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이 청년들이 직접 이 바닥 여론, 주변 친구들 이야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고서 취합한 공약 제안을 윤석열 후보가 적절하게 지금 섞어가면서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치열한 토론이 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 공약이 아마 10월 안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발표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가 되어 보면 이 전문가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청년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예를 들면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조국 사태도 그렇게 발발한 것이고 어떻게 공정한 입시를 우리 모두가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성평등, 이 젠더 갈등이 사실 20대에서는 특히나 많은 화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리고 특정 성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양성평등의 기조에 맞춰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약 등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걸 윤석열 후보와 전문가 정책팀이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약이 발표되면 이건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약이 아니라 청년들이 먼저 제안한 것을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 현장에 맞게 잘 받아들여진 공약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게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토론 끝에 청년 공약이 발표되는 날을 좀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공약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청년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청년들로부터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애달파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지 그래서 무엇이 지원되고 또 지원이 필요한지를 청년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거군요. 저도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은 보통 그런 청년위원회 발족 행사에서 청년들이 공약 제안하면 그걸 정말 깊이 있게 안 보고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고 많은 경우도 정치권에서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공약 논의되는 과정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에 듣고 공약을 제안한 걸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그 공정한 입시나 공정한 양성평등 관련된 이 제안을 두고 한 2시간 가까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와 정책팀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청년들의 제안을 그냥 이벤트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이걸 가지고 공약을 만들겠다는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오늘 뭐 청년들의 얘기를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지지자로부터 뭐 젊은 층의 지지자였어요. 지지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그 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또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무슨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 부과 문제도 있고요. 코인 시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권이 기득권층이 또 지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남발만 하고 또 규제만 하고 청년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 저한테 전해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양적 그런 완화로 여러 가지 돈이 풀린 것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거둬들이고 또 시장을 약간 좀 그 냉각기로 좀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영끌까지 하면서 투자했던 주식 그 청년 세대들이 또 그런 문제가 또 공매도 등에 의해서 또 피해를 보지 않는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누군가 오늘 어느 분이 참 아주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서 보내왔어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파하고 있을 텐데 혹시 이제 우리 후보님과 또 청년 정책하면서 이런 분들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이런 부분의 생각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들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과 줌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8월 1일에 있었던 청년 정책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양성화하자는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네. 그걸 듣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인정도 안 하고 규제만 냈다 하면서 세금만 뜯어내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네. 이걸 좀 건강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메시지 냈던 게 기사도 많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에서도 지금 현재 당장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정책은 진짜 꼰대스럽거든요. 네. 말도 안 듣고 인정도 안 하고 돈만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다른 이해와 이 블록체인 업계와의 꾸준한 만남 소통을 윤석열 후보가 했기 때문에 네. 그 청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다. 또 그 이해도에 기반한 공약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 또 우리 나라도 그렇고 블록체인 또는 코인 시장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도적 규제 또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이나 코인 시장이나 이것은 분명히 다른 세계라고 봅니다. 기존의 시각으로 이런 부분 등이 불법이다, 규제해야 된다, 뭐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든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윤 후보께서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그 우리 윤 후보께서는 지금 제주에 내려가 계십니다. 오늘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 지역 공약 발표회도 하고요. 또 우리 제주 지역 선대위 관계들에게 임명장도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 특종인데요. 제주 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고경실 전 제주시장님이 지금 아주 고군분투 노력해 오셨는데 그동안 사고 당협으로 방치되어 있던 제주 당협이 조직위원장들이 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 서귀포시 위원장을 맡은 허용진 위원장께서 오늘 제주 선대위에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아주 최고의 제주 선대위 구성되어서 제주에서 반드시 필승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거고 아까 공약도 이제 청년으로 제안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확정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또는 그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어떤 또 릴레이 시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윤석열 후보의 국민 캠프에서 여야 대선 주자 캠프 통틀어 최초로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전부 다 임명하면서 전국 조직을 갖췄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전국 청년 릴레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강원도,
네. 그리고 광주, 네.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네. 그 지역의 국민캠프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피켓을 들고요. 그 피켓에 적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부동산 폭등, 북동. 대장동 게이트, 대장.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밑에 국민캠프 청년위원회라고 새겨진 피켓을 들고 각 지역의 번화가, 뭐 부산이면 해운대, 광화문, 해운대, 광안리, 서면 뭐 이런 곳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또 마이크는 쓸 수 없지만 육성으로 연설을 할 겁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도보도 하고요. 다음 주 2주차 때는 이 광주, 부울경, 강원에서 조금 더 서울로 중심으로 가까워집니다. 충남, 대구, 경북, 전북에서 2차 전국 릴레이 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차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뭐 충북과 또 수도권 일대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실제 청년들이 경기도청이나 대장동도 가서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요. 3주에 걸쳐서 전국에서 한번 청년들이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는 관점으로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고요. 1인 시위하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 유튜브에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부동산 폭등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한 것이 참으로 반공정의 어떤 첫 스타트였다면 요즘 이재명 게이트로 점점 확신이 굳어지고 있는 대장동 문제가 청년들의 그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더욱더 정점으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해찬 청년특보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해서 정말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공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주 정확한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월 13일 국민캠프 데일리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